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강의, 그래서 제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목소리에 좀 떨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못하는 음치들 노래 듣기 싫으면은 이 강의는 건너뛰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데 못하는 거를 막 하려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제 이 나이 되고도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설이 기냐면 1965년에 나온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에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죠.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엄격한 군인 집안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식들을 아들 딸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마음을 여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 딸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옛날 노래, 자신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저한테도 좀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른이 돼서 애들을 키우면서 과연 제 삶에서는 과연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내 마음도 여는 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좀, 이 노래 하려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어, 그 노래, 에델가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델바이스라는 것은 스위스하고 우리나라의 설악산에서 자라는 야생 꽃이기도 합니다. 그 꽃은 시련 속에서 피는 꽃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식물이지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영어의 V 발음과 영어의 F 발음에 대해서 제가 1995년부터 개발한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음을 통해서 그 발음 표기를 통해서 교정,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내는,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한 규정, 이 소리는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라는 거를 노래를 통해서 여기에 두 개의 발음이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습니다. 또한 표절이나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정말로 싫어하고 배격하거든요.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소신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거지,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을 하고 또 남의 거를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저, 저, 저 이렇게 글자 표기 제가 일일이 다 해요. 이 글자 표기나 원리도 그 원칙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나 어떤 글에서 단 하나의 표절이나 이런 게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 소신만큼은 지켜야지요. 내 거 아닌 남의 지식을 도둑질한다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에델바이스에서 V 발음과 F 발음이 들어간 부분이 에델바이스라는 글자, 영어의 V는 아니고 그 꽃 이름이 스위스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가 W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발음은 영어의 V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한국인들에게는 고쳐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발음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소리는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세종대왕은 이 소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당시에는 왼쪽에 있는 글자는 존재했었습니다.
영어의 V 소리죠. V도 아니고 B도 아닌 V 소리입니다. 이 V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언어 구조에서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가 없죠. 현재는. 그래서 이 글자 표기를 외국에 가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에 그 새한글이라는 책을 내면서 인도네시아어 표기에서는 이런 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인도네시아어 표기를 완성하면서 영어에서 들어간 이 소리라든가 인도네시아어에 있는 특이한 소리에도 이런 표기가 필요하다. 우리말 비읍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표기로 인도네시아어를 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F 발음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무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무는 소리를 내는 구조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야 되니까 이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라는 건 옆으로 막 새어나가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소리는 입의 모양은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그 둘이 하나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고 이 소리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니고 하는 목소리고 오른쪽의 F 소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외국인들의 귀에 특히 영어 발음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구별이 어렵죠. 특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F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무수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본 방법을 따라 해가지고 히읗으로 바꾼 거. F 발음을 히읗으로 바꿔서 화이팅, 화일, 호일, 웨하스 그리고 이제 히읗이니까 너무 나갔다 해서 피읍으로 바꾼 거. 그래서 과자 이름은 웨하스하고 그 삼성 반도체 같은 데서 만드는 웨이퍼 공정이 있거든요. 반도체 공정 중에. 그 웨이퍼가 같은 발음인데 같은 글자예요. 근데 하나는 웨하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일, 호일, 이 F를 이렇게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그냥 일본인들처럼 히읗으로 할 것이냐 그냥 피하고 똑같이 또 피읍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훈민정음 창제할 때 세종대왕은 모든 소리를 표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소리고 우리말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인데 이 글자를 다르게 표기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여러 번의 책 그리고 논문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글자들에 대한 표기라든가 원칙은 이러한 소리 표기의 구조를 따라서 해보자라는 거죠. 훈민정음이 세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어도 그렇게 했고요. 중국어도 이렇게 표기를 했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손 안 들이고 그냥 30분 만에 제가 일본어는 이게 가능해 이렇게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기 원리 중에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보이시죠? 이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우리말 바람이 아니라 바보 이런 식의 소리 표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V 발음을 어떻게 읽느냐 V가 아니라 V로 하자는 거죠. V 이렇게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진지충이잖아. 제가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소리 영어 발음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발음에 존재하는 이러한 글자들로 표기할 수 있는 소리들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델바이스의 노래 가사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제가 영어의 V 발음은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Edelweiss. 한번 해보세요. 바잇 하지 마세요. 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 발음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Edelweiss, Weiss 발음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래 보면은 every 부분에 V에 해당하는 소리에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영어의 R 발음은 우가 섞여 있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같은 곳에 한 번에 표기를 하면은 every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every. 이 글자가 유용하고 이 글자 표기가 정확하게 그 소리하고 일치하는가, 그리고 저렇게 하면 여러분들 소리가 바뀌는가, 효율적인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에서 저 글자 표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교육을 해보면 정말로 효과가 있거든요. 30분 정도만 이런 교육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글자 하고 소리의 인식을 바꿔주면서 저 글자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every, every 발음을 하는 겁니다. every. 다음은 현재의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글자에서 많이 막 바꿔놨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morning, morning, every morning. 다음에 you. 이건 뭐 쉽죠. 근데 영어의 you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이는 대화다 보니까 you 발음은 굉장히 좀 거세요. 그래서 여 발음도 많이 납니다. 여로. 그래서 우리말은 모음이 다양하게 표기가 가능하니까 you가 아니라 여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you 발음 하고 있죠. 다음에 똑같이 첫 글자에 기역과 리을을 함께 썼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greet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G에 해당하는 기역,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룰을 섞어가지고 greet 이렇게 합니다. greet가 아니라 gree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서는 지금 사라져 버려서 그렇지 초성, 자음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게 글자로 나타나면 여러분 읽을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저거 글자 제가 밤에 이거 다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글자 하나 따와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지금의 타이핑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저 글자를 읽어보면 greet 이렇게 발음합니다. greet me. 여기가 이제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 저도 마찬가지인데 T하고 M이 겹치는, 즉 받침 T과 미음이 겹치면서 발음이 한국화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영어 알파벳처럼 이렇게 가로로 쭉 늘어서 쓰는 글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받침으로 가 있는데 이 받침으로 돼 있는 글자가 뒤에 또 모음, 그러니까 자음이 여러 개 겹치게 되는 영어 알파벳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성음으로 바뀌죠. 저기 뒤에 미음 같은 경우에 유성음이거든요. 목젖이 울립니다. 그래서 저기 greet me 이렇게 타이밍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green me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green me. 왜냐하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라는 우리말에 유성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에 끝나는 받침, 영어로 하면은 원래 자음 T하고 M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우리말에서는 우리말의 언어 현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티읍과 미음이 겹쳐 있으면 린미가 돼버립니다.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드는 거는 알파벳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 번에 써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어 시험 같은 데서 뭐 격음화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자음과 자음을 결합돼서 쭉 나올 때
지금 티읕과 미음이 나와 있으면 한국인 언어 구조에서는 그린 돼 버리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한 호흡을 줄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세종대왕은 그 호흡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greet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Every morning you greet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표기입니다. 다음 두 개는 언제나 한 번에 제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글자가 몇 개 보일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제 목소리나 제 사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또 낯설게 느끼는 것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글자 표기가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기호하기. 근데 우리가 같은 원리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 창제 당시의 글씨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굉장히 낯설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를 중간에 변환되기도 했고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자음과 모음의 단순화로 막 변화시키는 과정, 그걸 일본인 언어학자들은 현대화하고 언어학의 발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 국어학자들이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엄청 많습니다.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오구라 신페이의 제자들입니다. 뭐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SM 이렇게 돼 있는데 시옷과 미음이죠. 그래서 small, small, small. 제가 입은 한 번만 내죠. small 이렇게, more. 스는 흘려갑니다. 근데 모울이 더 강하게 발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and 이 보세요. 여기에서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값, 이거 물건값이 얼마야 할 때 값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값, 흙, 닭, 올. 자, 이런 글자들에는 두 개의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있는 거 비읍시옷, 갑에서 비읍시옷 써야 되는데 또 비읍만 써놓고 잘했어, 정답. 이거 하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시옷 들어갑니다. 비읍시옷. 근데 우리는 비읍시옷이 욕 아니에요. 비읍시옷 하면 꼭 뭐 요즘 애들 막 비읍시옷 하면 선생님 나 욕했어요. 뭐. 제가 욕은 잘하지만 자, 비읍시옷 비읍시옷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읍시옷 중에서 비읍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and 뒤에 디귿은 약간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흘리는 소리. 그래서 and만 소리가 강하게 들리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값 이러진 않잖아요. 꼴값 이거. 자, 그래서 small n 디귿이 빠집니다. 디귿 거의 뭐 소리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small n white 이 히읗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우리는 그 일본인들이 가르쳐 주니까 F는 히읗으로 해.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금도 쓰지만 여기다 F로 발음해요. 화이팅. 이거 그거 아니고 하얀이란 뜻입니다. 에델바이스의 꽃은 정말로 작고 하얗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지요. 그러면서 and 또 나왔네요. clean 깨끗한, 그리고 and bright.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읍과 리을이 한 번에 소리가 납니다. bright 이렇게요. 일본어 방식으로는 bright가 됩니다. 저기 아이가 아이 모음 두 개 이중모음으로 표기가 되지만 그리고 글자 두 개 해야 되는데 bright라고 많이 돼 있죠. 자, 그러면 bright 밝은 이런 뜻을 갖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 그 1시간에 100개 외우기 아래 강의에서도 저 글자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글자들의 자음이 겹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모음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한 글자는 낯설어 보이고 그냥 일본인들이 표기한 그런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는 굉장히 여러분들 친숙하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You look인데 영어의 L 발음은 리을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소리를 you하고 look 겹치면 우리말에서는 리을 두 번 써야 되니까 you look이 아니라 you look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 look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에서도 그런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작권 문제로 제가 계약하고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면 뭐 인터넷 유튜브 막 해보세요. 그럼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여러 사람이 불렀으니까 그 노래들 들어보시면 됩니다. 발음상에서 노래할 때 You look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happy라고 했는데 해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변별음은 아니에요. 해피라고 발음에 따라서 못 알아먹고 그런 건 아닌데 영어의 음운 현상 중에 강하게 발음되는 모음 뒤에 P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말 쌍비읍에 가깝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happy, happen 이런 표현. 그러니까 happ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음운 현상까지도 제가 염두에 두고 글자 표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읽으면 You look happy to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to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eet me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어에서 보면 알파벳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T하고 M 앞에 설명했죠. 여기에 자음이 겹쳐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표기로 한다면은 받침으로 이렇게 되고 또 뒤에 미음이라는 유성음을 만납니다. 아유 너무 어려운 언어 용어 들어갔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린미가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는 민미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호흡을 한번 딱 줘보세요. 미 이렇게 하면 미 이렇게 하면 요런 구별이 우리말의 그 외국어 학습에서의 간섭 끼어드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한 템포 호흡을 딱 줘버리는 겁니다. 미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까지 에델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blossom, blossom of snow.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blossom은 뭐 이렇게 활짝 핀 거죠. 그래서 blossom of snow 이 표현을 한번 쭉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blossom은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거고요. 저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이 F 발음이 영어에서는 V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 위치가 아까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발음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성음, 무성음에서 교환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전치사예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약하게 발음됩니다. 예를 들면 at 발음이 at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o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blossom of snow 이렇게 가는 거죠. 받침으로 이렇게 놓으면 한국인들은 어차피 소리 저거 안 내요. 받침으로 딱 글자 돼 있어요. 그래서 저 V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가 받침으로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snow 같은 경우도 S와 N 해당하는 시옷과 니은을 같이 넣었죠. snow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내리는 눈이요. 그 다음에 May는 뭐뭐 해도 좋다, 뭐 기원하기도 하죠. 축복의 의미로 May you bloom 여기서는 축복의 의미가 맞겠죠. 너는 bloom and grow 싹을 틔우고 나서 자라는구나. bloom 싹 틔우고 and grow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발음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 해석은 뭐 더 멋진 해석으로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저런 표현들을 더 멋있게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살려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ay you bloom and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grow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라다, 싹이 터가지고 그 시련을 견디고 싹 튀고 나서 그래 한번 이 씨앗 가지고 우를 창창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죠. grow,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역과 리을을 같이 썼고 이번에는 R에 해당하는 소리를 뒤에 소리하고 연관지어서 O를 그대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grow라고 되는 거죠. bloom and grow, 축복의 말을 두 번 다 하는 거죠. bloom and grow. 자, 앞에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영어 발음, 여기에 이제 F 발음과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F 발음과 V 발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리, 영어의 F 발음과 V 발음을 연결해서 연습을 하면 우리말에 없는 외국어 소리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윈니로 물고 할 거예요. 그래서 forever, forever 이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forever. 자, 앞에 F 발음할 때는 마찰만 계속 일으켰죠. 여기 안 울리고요. forever 이렇게 뒤에 ver 발음. 그래서 피읍 대신에 그 아래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forever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 발음은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rever, forever. 자, 그리고 한 번 더 edelweiss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노래 가사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1절만 제가 했습니다. edelweiss. 처음에 설명드렸죠. weiss 발음. edelweiss 반복됩니다. 그리고 bless, bless.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옷을 받침으로 썼지만 소리 내야 됩니다. bless.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my homeland. homeland, land 발음이 좀 우리말에서는 좀 어려운 발음이죠. and가 섞여 있죠. L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어 단어 1시간에 100단어 암기하기 60분 딱 정해놓고 제가 100단어씩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and는 land하고 같이 발음을 써놨습니다. 뒤에 and 부분이 같고 앞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겠죠, 글자가. 자, 여기 부분은 같고 and에서 L이 리을 두 번이니까 land 발음이 되는 겁니다. land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을의 입모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과 R 발음 구별하는 방법의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L과 R을 여러분들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하다의 LOVE와 문지르다의 RUB가 둘 다 러브냐? 이 둘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두 개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그 밑에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동영상 강의 그쪽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원칙 그대로입니다. L은 리을이 두 번이니까 리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낼 때는 land. 근데 이제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자, 미음 한 번 들어갔죠. 리을 두 번 들어갔죠. 이거 다 내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인간의 한계예요. homeland 이거 잘 안 됩니다. homeland, homeland 이렇게 가죠. 외국인들의 경우도 똑같고 한국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 겹치면은 거기에 모음을 축축축 넣어줘야죠. 그래야 언어 구조가 이제 부드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같이 읽어보면 bless my homeland forever 이렇게 나와요. forever 이 발음. 자, 그러면 에델바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가사는 1절에 대한 걸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가지 표기만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 이 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정말 자신 없지만 해봐야죠. 자, 지금까지 이제 앞에 설명한 에델바이스에 대한 그 노래를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편집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연결이 이렇습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와 발음 보세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r snow, may you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쑥스러워 죽겠다. 자, 제가 어쨌건 했어요. 근데 이 노래에서 이제 에델바이스 발음에서 그 V 발음, 그러니까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이렇게 연결되는 노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시의 세계대전 사이에서 그 영화 주인공들이 스위스 국경 알프스 산맥도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네,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노래 너무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 쑥스럽고 그냥 원칙대로 했습니다. 영어에서의 D 발음과 F 발음을 위해서 선택한 노래였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찾아서 저 발음을 놓고서 연습해 보시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거니까. 자, 오늘 정말 쑥스러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